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주가가 또 간만에 큰 폭으로 또 하락을 보여줬죠.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지니까 아마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뭐 이유는 뭐 어제 뭐 미국의 아이로봇 기업에 대한 소식 때문인데 요걸로 뭐 한국에도 로봇 시장에도 불안감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뭐 사실 뭐 아이로봇이랑 레인보우랑 뭐 만드는 로봇 자체의 결이 좀 달라요. 그래 가지고 뭐 '이런 애들이 뭐 굳이 이렇게 영향을 줄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는데 너무나도 연관성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이게 보여주는 뜻이 생각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주주분들이시라면은 혹시라도 이걸 사실 분들이시라면은 오늘 영상 제발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래 가지고 이 뉴스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레인보우 옵틱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요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크게 빠진 이유를 한번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최대한 제가 핵심만 요약을 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 보려 노력은 할 텐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아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아무런 관련도 없고 막 그러면은 단순히 이 회사가 떨어진 이유로 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왜 빠졌겠어요. 다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뭐 그리고 이 회사가 하락을 하고 생긴 그런 이슈들로 레인보우 옵틱스도 겹치는 게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어떤 것들이 엮여 있고 뭐 그것들로 레인보우 옵틱스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의 뼈대라도 아셔야 돼요. 이번 일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 로봇 회사들의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을 만한 또 그런 일이니까 또 그러니까 조금은 좀 지루할 수 있더라도 또 얻어가는 게 없더라도 '경제 이슈 공부 한번 했다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 빠진 게 미국의 로봇 청소기 업체인 그 아이로봇에서 나온 그 충격적인 뉴스 때문이죠. 로봇 청소기 룸바 업체 아이로봇 파산 보호 신청, 중국 하청 업체 피시아가 인수.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로봇은 또 한때 그 로봇 청소기 시장을 개척을 해 나가면서 그 룸바라는 브랜드로 세계적으로 좀 유명했던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뭐 최근 들어 가지고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비용이 좀 늘어나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그 미국하고도 중국 또 관세 갖다 또 싸우면서 또 그걸로 생산비는 올라가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또 그리고 이제 로보락이나 이제 에코백스 같은 그런 중국 업체 기업들은 그런 기술 발전 속도가 또 무지하게 빠르고 또 가격 경쟁력은 또 그 와중에 높아 버리게 되니까 또 얘네 아이로봇이 원래는 그 물건들을 조금 가격대가 있게 팔았거든요. "우리는 중국 애들처럼 그 싼 물건들이랑 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좀 차별화를 두면서 약간 그 로봇 청소기계의 약간 고급지고 좀 혁신적인 또 그런 브랜드 컨셉으로 장사를 하고 있던 그런 회사인데 그 중국이 이제 품질 자체도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그런 프리미엄 전략들이 점점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흔들렸던 거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얘네한테 좀 타격이 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존이 그 17억 달러 규모로 이제 아이로봇을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미국이랑 이제 유럽 규제 당국이 독점하는 걸 또 막겠다고 또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인수가 또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그 스마트홈 기기들을 파는 회사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거기에다가 아이로봇까지 가져가 버리게 되면은 또 너무 많은 데이터들하고 이쪽에 그 가전 로봇 시장들을 장악하고 또 독립을 할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거절을 해 버린 거죠. 이게 그 아이로봇 시장의 그 장기적인 전략 자체를 아예 부셔버린 거거든요. 왜냐면은 회사가 인수 통합을 전제로 여러 계획들을 전부 다 미리 세워 놨었는데 인수가 무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독립 전략들을 다시 또 빠르게 재정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공백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아이로봇한테는 전부 다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회사의 생존 가능성까지 흔들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로봇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또 봐야 될 게 뭐 사실상 뭐 미국이랑 중국의 그런 산업 경쟁 구도랑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미국은 뭐 지금 중국이랑 경쟁을 하면서 또 최대한 중국 제품을 좀 배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보다 좀 더 우위를 차지하려고 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뭐 아이로봇 같은 그 미국 대표 기업이 결국에는 그 중국계 기업한테 넘어가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에요. 왜냐면은 뭐 로봇은 앞으로 뭐 AI, 스마트홈,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결국적으로는 핵심인데 그 상징적인 기업이 뭐 중국 손에 결국엔 들어가 버린 거니까. 시장에서는 뭐 이러다가 로봇 시장도 결국에 중국이 전부 다 장악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중국은 뭐 이미 로보락이나 에코백스 같은 기업들이 가성비와 기술력을 조금 더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뭐 미국의 대표 브랜드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좀 더 키울 수 있게 된 또 그런 사건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니까 뭐 중국은 저가 전략에다가 또 브랜드 확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면서 이제 미국을 압박하는 구도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에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이랑 동맹을 맺고 있고, 막 "이거 너 하지 마. 저거 너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 대한 교류들을 막고 있는데, 정작 중국은 이렇게 잘 크고 있으니까 또 요게 또 국내 시장 로봇 시장에도 반영이 된 거죠. 이걸 우리가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겹쳐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요. 이 아이로봇이 당한 일들이 고대로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제가 뭐 주식을 사고 나서 봐야 될 거는 이 기업이 어떤 게 좋냐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고. 얘네들이 잘 벌고 있는 거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얘네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잘했고 뭐 저 부분은 리스크로 작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주식을 할 때 그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면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좋은 것만 본다고 악재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공격을 할 거면은 방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크게 전진을 하려면은 일부 후퇴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발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이런 리스크들이 있구나. 아 뭐 이런 리스크가 다가오면은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꼭 항상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뭐냐? 얘네가 지금 뭐 호재들도 많고 앞으로 방향성을 봐도 올라갈 구석들은 너무나도 많았는데,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제가 CES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머노이드? 좋죠. 국내에서는 레인보우 로픽스가 지금 탑인데, 게다가 지금 삼성이 밀어주고 있지, 지금 국내에서는 얘네만큼 현재 만드는 애들 자체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제 뭐 CES에 나온 그 예를 들어 테슬라 옵티머스가 성능이 너무나도 뛰어나. 그러면은 이제 뭐 레인보우를 키우고 이제 개발해 가지고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옵티머스를 가져다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지금 CES를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 분명히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이번에 아이로봇 사태가 우리 레인보우 옵틱스한테 그렇게 완전히 악재만은 아니에요. 뭐 분명히 뭐 글로벌 경쟁에서는 테슬라 옵티머스가 이미 훨씬 더 앞서 있는 건 맞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미 로봇 패권을 쥐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억지로 뭐 "한국이 대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가져다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은 테슬라하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인보우 옵틱스가 가진 장점은 또 따로 있죠. 먼저 그 산업용 로봇하고 휴머노이드를 동시에 개발한다는 그런 차별화된 포지션이에요. 테슬라는 그 범용 휴머노이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는 그 산업 현장에 맞춘 로봇을 또 삼성이랑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 단순히 테슬라는 똑같은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길도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레인보우 로틱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이라는 후원자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귀에 딱지가 떨어지게끔 말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뭐 가장 큰 호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삼성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자본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레인보우 로틱스는 또 그 자원을 받으면서 또 성장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뭐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뭐 그런 신뢰하고 기회죠. 삼성이 뒤에 있다는 것 자체로도 레인보우 옵틱스한테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국내 시장 규모로만은 글로벌 경쟁에서 딱히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한다고 뭐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국내 시장은 레인보우가 기술을 검증하고 정부 지원이나 이제 삼성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레퍼런스라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거든요. 일단 그 로봇 시장에서 고정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 휴머노이드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은 항상 그 지네들이 지네 공장에다 투입시키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요. 테슬라도 본인 공장에다 투입시키는 로봇을 만들려고 휴머노이드를 만든 건데, 뭐 그러다가 지금 팔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한국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삼성이라고. 심지어 그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또 제일 큰 기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삼성을 통해 가지고 그 국내에서 성공 사례를 또 만들고, 또 그걸 기반으로 또 글로벌로 확장시키는 게 또 현실적인 전략이기도 하다는 거죠.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하고 기회를 또 동시에 보셔야 돼요. 악재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레인보우 옵틱스가 어떤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레인보우 옵틱스 지금 뭐 국내에서 당연히 발판을 다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는 건 확실한 기업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옵틱스 오늘 마이너스 3.87%대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숨에 한 번에 이슈가 만회가 되기에는 조금 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결국 박스권을 위로 뚫고 가냐 마냐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결국엔 갇혀버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절대로 지금 팔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도 아직 안 팔았어요. 악재가 터진 거 이번 기회에 악재가 터질 건 빨리빨리 좀 더 반영을 시키고, 악재를 미리 좀 더 소화를 해 두면은 나중에 올라갈 때 또 힘있게 또 이제 걸림돌 없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실 오늘 빠진 게 이 이슈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도 다 빠지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영향을 준 것 같아 보여요. 결국적으로는 다시 박스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혹여나 43만 원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솔직히 비중 조절이 필요하든 아예 손절을 쳐 버리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직 CES가 열린 것도 아니고 결과도 나온 것도 없어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미리 크게 반영을 시키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반영을 시키는 것도 웃긴데, 어쨌든 그거는 그때 열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 또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리스크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겠구나,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박스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일단 남은 평일 동안 지켜보자고요. 저도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리딩방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좋지도 않은 기업 갖다가 제가 추천을 했다고 끝까지 아득바득 우기면서 좋다 좋다 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저를 위해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들이 좀 더 나오고 이제 슬슬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을 때 저도 손 떼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공개를 하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매도를 하고 손 떼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 아직까지 이 종목을 손절치기에는 올라갈 폭이나 이슈들을 종합해 봤을 때 너무나도 버리는 게 얻을 것보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너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